자, 이 페이퍼는 아티클은 챗GPT나 이제 바드 같은 경우 가지고 아카데믹 치링에 대해서 치링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다루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유, 개념 페이퍼 이거 뭐 봐서 뭐 하냐. 무슨 약간 의견 적어 놨잖아. 이게 리터처 리뷰야. 이게 어떻게 퍼블리시가 되지? 뭐 그랬었는데 남의 페이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럽디다 뭐 좋은 의견들 모아놓고 이렇게 돼. 뭐 북챕터로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건 페이퍼라기보다는 어떤 뭐 그냥 의견들 종합한 거 뭐 이런 거니까 그 페이퍼를 쓰거나 내가 아카데믹 치링에 관련된 이제 과학적인 페이퍼를 쓸 때 리터처 리뷰로 활용하세요. 남이 말한 거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쵸? 좀 이렇게 쉽게 내가 이런 페이퍼들 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들을 쭉 나열했을 거 아니에요. 치팅은 뭐냐, 어떤 종류가 있냐,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언급을 해놨어요. 그 자기가 언급한 것들 중에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치링을 해주기 위한 치링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평가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퍼스펙티브를 제너러티브 AI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좀 이야기합시다. 서론이 항상 길죠. 그 치링에 대한 방지, 테스트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평가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문항 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항을 기계가 생성해서 양이 많아지는 그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모형을 잘 만들면 그게 프롬프트가 됐든 룰 베이스드가 됐든 뭐 large language 모형 프롬프트가 됐든 랜더마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그 controlled 되어 있는 variation이 가능하면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aspect가 있습니다. 막 변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형이 일어나면 우리 평가에서의 그 싸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이냐면 repeated measure에 관련된 싸움이 있어요. 그로스 모델링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repeated measure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 컨스트럭을 유지하기 위해서 repeated measure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측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변화를 위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측정해야 되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repeated measure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철학적으로 안 하고 자꾸 막 대충 생각을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러가 뭔지, repeated가 뭔지, reliability가 뭔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무슨 뭐 reliability, 크롬박 알파 계산하는 것만 싸우니까 또 잔소리로 간다. 이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처음에 읽으라는 그 페이퍼가 개념이 있죠. 개념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치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링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전에 했던 시험을 여러 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기억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아니라 왜냐면 내가 자꾸
전에 쳤던 시험이 남아서 이 메모리 테스트로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유출시키든 유출시키지 않든 메모리 테스트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걸 계속 줘서 반복하면 안 돼요. 학습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있어요.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쪽 치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사이코메트릭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거나 내가 그냥 기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바깥에서 도와주거나 그거는 영원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하는 디멘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치링이지.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고. 그쵸? 왜냐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still viable한 이슈고 프락터링을 하냐 잡아내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닌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만한 게 있긴 있어요. 모델링으로. 디텍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리스폰스를 가지고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디텍션 있죠. 데이터 포렌식, 어세스먼트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우리가 뭔가 모델링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아 얘가 치링한 것 같은데 라는 확률을 계산해 주는 그쪽 영역은 있지만 페이스 레코그니션하고 뭐 어쩌고 프락터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뭐 사실 사이코메트리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디텍션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리스폰스 데이터하고 같이 분석을 해내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 영역은 아니에요. 처음에 있고 두 번째는 아카데믹 치링이 여기서는 단순히 시험에 대한 거에 대한 테스트 치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숙제 내는 거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가죠. 근데 결국에는 기승전 뭘로 오던가요? 결국은 어세스먼트 치링으로 넘어와요. 결국 아카데믹 치링이라는 건 어세스먼트 치링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 나와바리로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뭐 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래서 이게 프락터링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프락터링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거는 프락터링은 더 강화가 될 거예요. 프락터링 안 하면 진짜 그 시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온라인으로 했던 것들 있죠. 프락터링도 안 쓰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면 뭐라고? 전통적인 프락터링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니면 과제가 바뀌어야 돼요. 이 페이퍼 읽으면서 그 얘기죠. 과제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통적인 과제에다가 새로운 환경을 자꾸 끼워 맞추니까 어색한 거야. 전통적인 뭐 집에 가서 해라 뭐 믿어요 뭐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지 마라. 알아서 한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그 어색한 자꾸 안 맞는 데다가 끼워 맞추려면 솔루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레디컬하게 바꿔야 되는데 뭐가 바꿔야 된다고? 하려면 완전히 디지털하고 싸우려면 아날로그로 싸우든지 아니면 완전히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든지.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과제 자체를 GPT를 제대로 쓰는 과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제대로 쓰는 거 써. 전부 다 보여줘. 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쓰지 마라 뭐 믿을게요 뭐 실러버스에 적고 뭐 약속해줘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시험은 뭐라고? 프락터드 되어 있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GPT 가지고 껄쩍껄쩍했던 애들 완전히 한 방에 보내려면 결국에는 뭐예요? 야 전화기 다 집어넣고 모든 거 다 집어넣고 프락터드 되어 있는 전통적인 시험으로 보자.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애들이 그럼 공부를 할까 안 할까? 거기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쓰고 거기서 풀어야 되는데 공부를 할까 안 할까?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중간에 애매한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입장 정리 확실하시라고. 확실하게 잡습니다. 프락터 하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할 때 뭐예요? GPT를 쓰라 그런다고. 전부 다 보여주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를 하고 과제를 바꿔야 된다. 근데 과제를 바꾸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전부 다 교수들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아남으려면 학생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자꾸 학생이니까 학생 마인드로 보잖아. 보지 말고 교수님들이 힘들어하는 그걸로 가시라고. 그래서 GPT를 쓰는 과제를 개발하는 게 학생들이 해야 되는 좋은 과제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는 걸 알려주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 세상이 GPT를, 그럼 학생들은 GPT를 잘 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잖아. 생각해봐. 나봐. 봐. 안 하겠다고 개기는 사람 주위를 한번 보세요. 안 하겠다고 개기는 사람이 살아남겠냐고. 나는 모르니까 안 쓸래.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잘 쓰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중간에 애매한 이야기 하지 말고 바꾸십시오. 그리고 뭐 하나 남아있는 거는 뭐라고? 우리 중간에 우리 전문용어로 깜프로치 하는 거 있죠. compromise. 깜프로치 하는 거는 뭐라고? 여러 가지 이용해서 GPT를 가지고 디텍션하는 인텔리전트한 솔루션 만드는 거 있죠. 사람이 이제 디텍션 하기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해서 전산적인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처리해서 디텍션 하기가 코그니티브 로드가 많이 걸리잖아. 그게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디텍션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 판단을 GPT한테 시키는 거야. 야, 지금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옛날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 지금 치링하는 거 아니야? 그 판단을 GPT한테 시키는 거야. 실시간으로. 그건 돈이 됩니다.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사이코메트리션으로 치링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그 외의 거는 무슨 골든 룰이 없어요. 쓸데없는 데 가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뭐, 그건 교수님 페이스 레코그니션이고 뭐도 있고 한데 그 저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중에서 뭐예요? 리스폰스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데 야, 지금 치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 라는 걸 디텍션 해주는 하나 들어올 때면 실시간으로 얘 지금 치링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 판단에 대한 알고리즘을 GPT한테 시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양한 거를 인텔리전트하게 만들면 그거는 돈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페이퍼에서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갑시다. 그랬으니까 치링이 뭐냐? 치링 디텍션 시스템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emerging anti-cheating approach가 어떻게 되냐? watermarking이나 face recognition이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라고요? 왜 yellow 쳐놨을까? 얘네들의 response 데이터랑 통합시켜서 해주는 엔타이 치링 어프로치는 필요해.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얼굴 보고 뭐 확인해가지고 뭐 이쁜데 뭐 이러고 뭐 어쩌라고. 그거는 별로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고 학생에서는 뭐야 여기 뭐 좋은 말이라잖아. 학생한테 이제 at their fingertip이라는 거예요. 파워풀 툴이 손에 있는데 잘 봐요. 계산기를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왜 계산기를 써요? 왜 계산기를 써요? 왜 머리로 인지적으로 계산 안 하고 왜 계산기를 쓰냐고. 근데 왜 써요 계산기? 연습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엑셀이나 아니 머리 아프잖아. 계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단순 계산하면 머리 써야 돼 안 써야 돼? 봐봐 사람은 머리 안 쓰는 쪽으로 진화를 한다니까. 머리를 쓰게 되면 곰곰이 생각하거나 하면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막 이러잖아. 사람은 게을러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게으른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근데 게으른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뭐예요? 나는 왜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지? 반복해야 되지? 라고 해서 뭐라고요? 해서 뭐라고? 도구를 개발해서.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됐잖아. 우리 그게 짐승이지. 안 그러면. 어? 도구 개발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쓰고 막 하던 대로 하고 뭐 발전도 안 그럼 짐승이지. 근데 태어날 때는 우리 짐승처럼 태어납니다. 근데 말은 하고 돌아다니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고. 뭐 그런 게 1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아니죠. 채찍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채찍 맞으면서 일어나야 돼,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퇴근해야 돼, 출근해야 돼. 그게 강제적으로 안 하면 그렇게 살더냐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살잖아요. 갇혀서 우리가. 그쵸. 그래서 막 왜 굉장히 저속한 이야기인데 민중들이 개돼지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근데 원래 인간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은 뭐예요? 반복적인 걸 안 하고 그걸 뭘로 극복했던 거예요? 그거를 게으름을 도구로 극복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도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GPT를 뭔가 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지. 그래서 도구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도구가 만들어지면 어떤 부류의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써요?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쪽으로 쓰거나 자기가 약해지는 쪽으로 쓴다고. 똑같은 도구라도 한 99%는 그렇게 씁니다. 계산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는 학생들한테 계산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 배우는 사람인데 원래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내가 할 줄 아는데 왜 맨날 반복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머리를 써야 돼? 이런 거 쓰면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서 실제로 인간답게 살려고 만든 것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특정 부의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처럼 살라고 다시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도구라도.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남이 만든 도구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도구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완성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도구처럼 생각해서 완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든 거 그냥 해서 펴면 자동차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계산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자동차 개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AI 개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됩니까? 위험하잖아. 자동차가 위험하잖아요. 언제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말에 비해서 위험하지.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됩니까? 계산기가 위험하잖아. 애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됩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쓰고 잘 쓰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 도구를 만드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GPT 가지고 뭐 걱정하는 사람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로 잘 쓰는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룰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룰과 가이드라인 엄청 좋아하거든. 정치하는 놈의 새끼들은 앉아가지고 네, 룰하고 뭐 가이드라인 만들면 뭘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동하는지.
그쵸. 첫 번째 그룹고. 두 번째는 룰은 제가 좀 안 좋아해요. 철학적으로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룰은 어때요? 사람끼리 하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잘합니다. 혼란이 없어지지만 룰 때문에 창의성이 저해가 돼요. 뭔가가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뭐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답답해서 그거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그 룰이 저해가 돼요. 그래, 민도에 따라서 민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룰이 일부러 암묵적이게 됩니다. 일부러 명시적으로 안 만들어요. 일부러. 왜냐면 너무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뭐라고요? 창의성이 정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민도가 낮은 애들한테 유도리를 주면 어떻습니까? 아무 방종이 나온다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유도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응? 언제쌤? 안 주잖아, 내가. 그냥 이거 해 하고 끝내잖아. 뭘 딴 생각할 게 뭐 있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성장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도리가 있지. 그 유도리를 받으니까 어때? 또 불안하다. 뭘 어쩌라는 거지? 왜 나를 갖다 채찍질을 안 해?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채찍을 하면 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룰이 어디 있어? 위쪽에서는. 자유스럽게 하는 거지.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엔트리 레벨에서는 좀 주고 높아지면 풀어줘야 돼요. 왜? 창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혼란스러울 때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공부라는 게 뭡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게 주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공부잖아. 아니면 노예 만들 거야, 애들을. 그게 공부냐고. 룰에 따라서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교육도 망하는 거잖아요.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너 이거 뭐 위험한 거 충분히 알려줬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가 맞다고. 걸리면 잘못되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거고 여기가 빠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치링을 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학생들이 네 머리가 나빠지는 거야. 네가 공부가 안 돼야 되는 거라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라고요? 프락트링 하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야, 프락트링을.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공부하는 데 도움되게끔 충분히 쓰게 하고 머릿속에 담고 머릿속에 잘 담았는지 프락터링 하는 것으로 프락터링이 제대로 하는 시험으로 하나 만들고 과제로 만들고 또 다른 과제는 뭐예요? 아예 굉장히 써야 하는 걸로 챗GPT를 굉장히 써야 하는 과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자고. 그러면 길이 보이잖아.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디텍션 알고리즘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거 있죠. Response data, face recognition, 뭐 비디오 분석을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멋있는 모형 만들고. 그다음에 surveillance 뭐 이런 건데 중국 애들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만 사회 통제하는 쪽에서 그거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얼굴 보고 움직임 보고 얘 뭔지 판단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근데 그게 통제를 좋아하는 곳에서는 그게 일을 잘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침해가 되잖아. 그 디텍션 알고리즘이 침해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잖아요. 침해 말고 침해. 그래서 그런 다른 임플리케이션이 거기서 소셜 임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권을 침해도 되나? 그죠? 그래요. 치링은 issue of student의 life, issue of part of student life다. 왜? 학생들은 뭐예요? 학생이 됐다는 이게 치링이라 보니까 그래요. 러닝이라 보면 어때요? 자꾸 어세스먼트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자꾸 테스팅 쪽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러닝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 학생한테 네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바뀌면 자기가 자기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왜 써요?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그게 어른들 책임이지. 계속 그렇게 학생들 했잖아. 뭐 점수만 잘 받으면 네 인생 이번에 합격만 되고 나면 졸업만 하면 시험 점수만 좋으면 우리 자꾸 그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고 그 공부 언저리에 있는 뭐 학생하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대학생 다니면서 노는 거 있어 보이잖아요. 유학 오면 어? 학위 받으면 괜히 있어 보이잖아. 교수 되면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박사 되면 예를 들어서 자꾸 그거를 부스팅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일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인간이 그렇게 하면 돼. 뭘 좋아해? 공부를 좋아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냐고. 공부는 굉장히 싫어해.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종을 가지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뭘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공부가 좋은 사람으로 바꾸세요.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부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힘들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치링 디텍션에 관련돼서 여기 리터처 리뷰 굉장히 좋죠. 이거는 뭐냐 하면 치링 디텍션이 이 사람들이 보는 걸 뭐냐면 이거 AI가 했냐 사람이 했냐를 디텍션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있어. 디텍션도 종류를 나눠보면 되잖아. 얘가 지금 치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쪽으로 그 판단 있죠. 실시간 판단하는 쪽으로 몰아가세요. 이거는 뭐라고? 이거 사람이 한 거야? 뭐 AI가 한 거야? 디텍션 하는 그 디텍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여기 별로 재미없어요. 이건 자꾸 창과 방패 싸움으로 자꾸 가요. 왜냐면 누가 창이에요? AI가 창이잖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크게 다쳐. AI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이 디텍션 이게 기계가 디텍션 AI가 한 거를 AI가 디텍션해도 AI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자꾸 그 싸움으로 가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보라고. 야, 이거 AI가 한 거야? 그거를 찾아내려면 AI가 똑똑해지면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 싸움으로 가지 마, 자꾸. 그 싸움으로 가지 마. 우리가 줄이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거를 AI를 쓰니까 좀 뭐라고? 도움되는 거.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서 사람이 기존에 했던 일들 중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산화시키면 굉장히 도움받는 쪽으로 몰아가야지 여러분이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아요. 생산성 향상으로 가라고. 그것도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고. 좀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실 때 제가 좀 자동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분이 하실 때 시간당 5개 하나 했는데 시간당 30개 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약간 글로 몰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맨날 싸워. 이상한 얘기 듣고. Student collaboration with AI enhanced system. 뭐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뭐 챗GPT 때문에 future job이 없어진다. 뭐 reshaping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는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도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어? 왜냐면 도구 쓰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없다고. AI 계산기 나온 걸 계산기 안 쓰게끔 막는 게 쉽냐고. 내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계산기를 잘 쓰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되는데 룰 베이스드 되어 있는 계산기 쓰다가 룰 베이스드 머신 쓰다가 확률적인 거는 뭡니까? 계산 쓰는 용도로 쓰지 마라고. 혹은 요즘 GPT 프로처럼 뭐예요? 결국에는 GPT 프로도 GPT가 랭귀지 모형으로 그거를 다 처리하냐가 아니잖아. 심볼릭 AI를 쓰는 거 아니야.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계산할 때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그럼 둘 다는 그냥 AI니까 심볼릭 AI가 됐든 룰 베이스가 됐든 아니면 확률론적인 거 large language 모형이 됐든 어쨌든 결과 퀄리티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이슈가 있긴 있었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람이 인지적으로 효율적이기 위해서 도구 쓰는 거는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 되잖아. 뭐 프락터링 같은 경우로 가둬 놓고 막 CCTV, CCTV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하고 막 아니면 잘린다 그러면 막 그렇게 하는 감옥이 거의 감옥하고 똑같지. 테스팅 센터 가 봐. 거의 감옥하고 똑같아요. 철조망 있고 막 그렇다니까. 열쇠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뭐 놔두고 뭐 앉아 가지고 앞 뒤로 뭐 다 있지. 감옥보다 더 심해요, 거기. 시험 칠 때. 너무 과장한 표현인데 그만큼 인권을 침해하면서 우리 시험을 친다고. 실행할까 봐. 감옥에서도 그렇게 저기 뭡니까? 서베일런스 카메라에서 그렇게까지 밀도 있게 안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너무 과도하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health related information을 두는 거는 여기서는 뭡니까? part of medical expert 뭐 이런 거는 약간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지 뭘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Q&A로 쓰는 거는 그거는 좀 죽자라는 거지. 지금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그래서 보통 이밸류에이션 스터디 할 때만 뭐 GPT가 의사만큼 할 수 있는 뭘 의사만큼 해, 의사만큼. 의사가 하는 거를 도와주는 용도로 쓰라니까. 의사가 하는 문항을 만들든 뭐 디스차지 노트를 만들든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하는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뭐라고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기계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잘못으로. 가이드라인이 어째야 된다, 뭐, in class, 뭐, direct supervision,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거기에 대한 higher education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많아요. literature 리뷰로 중요하니까 쭉 쓰시고, collaboration이라기보다는 기계는 도구가 나오면 잘 쓰는 거를 프로모트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트렌드에 역행하지 마세요. 잘 쓰는 거를 프로모트하는 게 맞고 거기저기 기본적인 clarification이 있으면 좋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크리에이티비티를 침해하는 너무 스트릭한 가이드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판단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블레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 망치는 거예요. 남의 머리 어떻게? 아이고 그건 걱정하지 마. 니나 쓰지 마. 니나 잘 써. 아시겠죠? 뭐 애들 다 바보 될 것 같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니나 바보 되지 마 우리. 우리나 바보 되지 마. 예. 그러면 남 걱정을 자꾸 해. 플래저리즘에 대한 데피니션들, 컬루전에 대한 것들, definition of cheating 잘 정리돼 있죠? 이거 잘 찾아가지고 왜냐면 누가 뭐라고 어떻게 define 했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literature review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glamour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뭐 definition of cheating 자체가 problematic합니다. cheating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야.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디파인을 잘한다고 해서 치링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분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치링이라는 게 치링 이 정도 되면 뭡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잖아. 항상 하는 이야기. 컨텍스트. 케바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치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에 따라 달린 거야? 상황에 따라 달린 거잖아. 그 상황은 변화무쌍하잖아.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치링인지 아닌지 보지. 그 컨텍스트가 어떻다고요? describe 하기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define을 하기가 치링이 뭔지 define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치링을 강력하게 하려면 이게 치링이야, 이게 아니야, 이래야 돼, 저게 안 해야 돼, 막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define을 하려면, 말로 define을 하려면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뭐라고요?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전략적 애매모호성 있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애매하게 해서 결국엔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꼭 케바케인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걸리지 말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특히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잡혀져 있다고요. 징벌적인 거 있죠. 하나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걔를 완전히 징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해야지, 벌금을 매기거나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잖아. 그래서 초반에 AI로 잘못하다가 징벌적으로 걸리면 교보제 되는 거예요. 한두 명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손에 모든 애한테 피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럼 좋은 이그젬플을 왜 공개 사용을 하는데, 왜 공개적으로 죽이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 사용할 때 길거리에서 그러잖아. 모욕을 주잖아. 왜 그러는데?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듣거든.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굉장히 저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죽는 사람한테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는 사람들한테 이슈인 거예요. 와,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힘든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보게 하잖아. 심지어는 못 보게도 안 합니다. 다 눈 뜨고 봐.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달콤하거든. 그래서 걸려들지 마세요. 근데 읽어보면 어때요? 모호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치링이고 뭐가 프라절리즘이고 어프로프레이트하게 써야 된대. 아니 그러니까 적정하게 쓰는 게 뭐냐고. 그러면 계속 물어보면 계속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안 나온다니까. 그 계속 백날 쳐다봐도, 유니버시티 가이드라인 쳐다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걸리면 뭐라고요? 나만 뭐 되는 거예요. 그때는 커미티가 다 상황을 다 봐서 한다고. 근데 그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게 아무거나 하고 살잖아. 아무거나 하고 아무거나 하잖아. 아무 말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사람은. 지 유리한 대로 한다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시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게. 왜? 상황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그래머리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머리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뭐예요? 글도 바꿔주고 거의 글을 써주는 수준까지 왔잖아. 그래머리가 그냥 단어만 바꿔주는 서제션을 해주면서. 그게 어디까지가 지금 프레절리즘이고 패러프레이징이고 치링이고 어떻게 하냐고. 영원히 애매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AI한테 뭐 과서십 롤을 줘야 되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 impersonation, 이거는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아이덴티티 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대신 시험 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계속 해왔던 어떤 행위 중에 하나잖아. 그 중에 하나 알고 있는 건 좋습니다. 대필, 예를 들어서 대시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시험 다시 쳐주는 거. 그 옛날 시험 있을 때부터 그 있어 왔을까 없을까? 시험이란 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다고. 근데 없앨 수 있다냐고. 없어요. 홍채 인식을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또 엄격하게 하려고 해서 그 바이올로지컬한 정보를 다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오남용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GPT한테 네가 아닌 것처럼 써줘 하면 잘 써줍니다. 약간
문법 오류도 좀 만들어줘 하면 좀 힘들어하지만 좀 뭐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고. 전부 다가 뭐예요?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게 대부분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GPT가. Contract cheating이라고 describe 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뭔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cheating이라기보다는 copyright issue랑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예 만들어 가지고 주거나 연습 문제, 우리 뭐 봉투 모의고사 뭐 이런 이슈들 나오잖아요. 봉투 모의고사 유출시켜 가지고 줬는데 보세요. 잘 봐요. 사람이 만들어요. 출제위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나 출제위원 아니라 그래도 알 수 있는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때 어디 갔는데 그럼 출제위원이지 뭐. 그쵸? 그럼 한 번 간 사람이 다음번에 갈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러면 한 번 간 사람한테 그런다고 출제 다음번에 들어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문항을 지금 줘. 그래서 이 문항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면 돈을 줄게라고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 가기 전에 문항을 받는다고. 가가지고 그 문항하고 비슷한 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확인하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그 구조를 깰 수가 있냐고, 우리가. 깰 수가 있냐고. 없어요. 그 전에 문항은 줬잖아. 돈은 또 그 이후에 받았잖아. 확인하고 받았잖아. 그 문항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 자기가 옛날에 줬던 대로 만들겠다는데 그게 방지가 안 됩니다. 그게 뭐 카르텔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방지가 안 돼요. 치링 디텍션 관련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치링 디텍션이 AI한테 다른 AI로 얘가 지금 AI가 치링한 거냐 사람이 한 거냐 물어보는 게 일정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AI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라고요? 지금 멀타이모달 GPT는 뭐예요? 이미지라든가 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서 통합적으로 디텍팅하고 실시간 쪽 있죠. 실시간. 지금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가 실시간 분석을 하는 판단을 GPT한테 내는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머징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별로 이머징 워터마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좀 구리지 않나? 네. 요즘 GPT Soft Identify GPT 모듈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지만 GPT한테 줄 때 GPT가 뭐라고요? 충분히 사람의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방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안 쓰잖아. 사람이 좀 바꾸잖아. 그래서 조금만 바꿔버리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이게 방향이긴 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좀 리스폰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을 이것과 통합하는 쪽으로 돼야지 우리 할 일이 좀 있지. 그럼 페이스 레코그니션 들어가고 우리가 뭔 할 일이 있어. 그렇죠? 평가 쪽으로 사이코메트리션 할 수 있는 거는 리스폰스 데이터 분석인데 치링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GPT 엔진으로 해서 API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데이터 인풋을 주면 계속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치링한 것 같다. 치링 아닌 것 같다라는 응답이 돌아오게끔 예를 들어서 인풋 아웃풋 함수 같은 걸 만들거나 뭐 그런 거는 괜찮지. 좀 인텔리전트한 걸 만들고 그쪽으로 가세요. Measuring perplexity and burstness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random aspect of 이런 거 확인하고 패턴이나 diversity를 확인하는 거예요. 컨텐츠에 랜덤 어느 정도 랜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매저하는 건데 내가 이걸 좀 준비한 게 이거예요.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보시면 temperature나 top이나 frequency penalty나 presence penalty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best of 다 있어요. 그 우리가 API 속에서 다 이거 조절 가능하다고 내가 만들 때
일부러 템퍼레이처는 랜덤니스 조절가 랜덤 많이 되게 안 되게 frequency 좀 반복되게 안 되게 그쵸? 이런 거 다 조절해서 만들면 반복이 훨씬 안 되고 랜덤이 좀 덜하고 같은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안 쓰고 참 저기 뭐냐 다현쌤 이거 꼭 넣어라. 여기 가보면 모드에 complete로 가보면 best of option 있거든. generate multiple completion server size and display only the best string only works and set to one. 몇 번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돌려주는 게 이 complete 모드에서는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5번 해서 베스트 달라는 게 이게 GPT한테 원래 있는 거라고. 근데 아니 API를 쓰면 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걸 하겠어. 챗 GPT하고 API하고 좀 이제 구분 좀 해야 할 때가 됐잖아 이제는. API를 쓰면 이거 조절이 가능하다고. 디폴트는 이게 하나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베스트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결정하는 거잖아. 베스트의 크라이테리언은 우리가 스페시파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라이즈 할 때는 뭐예요? 베스트가 데피니션이 뭔지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지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매뉴얼리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멘션 안 할 수가 없지. 들어가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 모드에 보면 이게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베스트 오브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 라이즈에 써서 하시고 버전을 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인텐스 하게 하는데 GPT는 뭐예요? 리제너레이팅 할 수 있죠. 진짜 한번 만들어 놓고 뭡니까? 리제너레이트 그게 아트인데 문항 프롬프트 만들어 놓고 리제너레이트 하면 계속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게 더 좋은 기능인데 그렇죠? 이건 맡기가 힘들어요. 그럼 GPT 몇 번 뭐 어떤 버전 썼냐 뭐 스마트 버전이 뭐 다음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Establishing threshold for the GPT generated content. threshold를 셋업 해주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옐로우 쳐놓은 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쉬울까? 물론 나도 뭐 너무 저기 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데 크리티컬하게는 컨슘을 해야 돼서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이거 찾아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우리가 과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고 과제 자체를 쓰는 거를 하라고. GPT를 쓰는 과제로 하자고. 어세스먼트 태스크를.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쓰게끔 할 수 있잖아. 야 써야 돼. 써. 그래 놓고 뭐예요? GPT를 쓰면요. 트랜스페런트하게 쓰게 할 수 있어요. 다 보여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저를 암묵적으로 하지 않고 한 방에 져가지고 뭐 문항 만들어줘 하지를 않고 어제 피 터지면서 이야기했지 은지쌤. 그걸 왜 단계별로 쪼개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컨버션 왜 단계를 쪼개 그냥 문항 만들어 주려면 문항 만들어 주는데 왜 스템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 왜 그랬어? 은지쌤 그게 뭐라고? 그치? 이거 라지컬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라지컬 그 전에 그리고 뭐라고? 쪼갰기 때문에 기계가 하긴 했지. 심플한 것도 있고 또 원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걸 다 이야기하고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들고 라지컬하게 만들고 스텝 바이 스텝 만드는 게 있지만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게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게 그냥 하면 퍽 달라 그러니까 퍽 줘. 근데 이거는 퍽이 아니라 뭐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쭉 라지컬하게 쭉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전체 과정이 훨씬 더 기계가 했지만 A도 기계가 했고 B도 기계가 했지만 그 전체 과정이 다 여기 있잖아. 단어가 있잖아. 앞에 놔둬놓고 이야기하는데 transparent해진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지가 explicit하게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문항을 만들었어. 이 단계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죠.
사나이 봤을 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설명이 증가한다 그랬죠. 기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되니까 예측도 증가하는 거고 그래야지 좋은 거라고. 그냥 한 방에 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가 잘 돼서 잘 나온 건지 안 돼서 안 나온 건지 뭐 헬루 할루 뭐 확률론이니까 뭐 케바케입니다. 뭐 아니 케바케입니다가 말이냐 빵구야. 누가 모르냐고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를. 근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왜 좋은 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나오게 할 수 있느냐가 이슈인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팅을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붙이잖아. 아무거나 뭐 그냥 말하는 게 무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야.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GPT는 쓰라 그러고 전체가 다 보이게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다 줘. 어떻게든 너의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그래놓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뭐였어? 이 정도까지 주고 이렇게 시켜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잘 쓰는 것이고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숨기면 안 돼. 네가 GPT 쓰려면 여기까지는 줘야 돼.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네가 줘야 돼. 네가 리터처 다 정리해서 주고 문장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좀 이쁘게 바꿔줘. 혹은 APA 스타일로 바꿔줘. 그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을 그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케바케로 그어줘야 된다고. 근데 핵심은 뭐라고? 지금 GPT에 특히 어떤 기능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챗 GPT 같은 경우는 share link. 왜냐면 만든 거를 쉐어할 수 있잖아. 퍼블리시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능이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 주소는 내가 줄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주소는. 그쵸. 그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보장이 돼요. 근데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교수한테는 그 전체를 서미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도 그럼 그 과제를 잘 설계해야 되지. GPT를 잘 써서 살아남는 과제로 만들자고. 그래서 그냥 외워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GPT한테 어디가 그런 과제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GPT 쓰지 마세요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프락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고 바깥에 나가는 과제는 완전히 활용 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쓰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오히려 잘 쓰세요.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른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큰 통제가 필요해요.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그게 안 됩니다. 쓰는 과제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분석하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쓰는 과제, 활용하는 과제로. 근데 돈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불 그거를 아끼려고 등록금 생각 안 하나? 등록금 내가 그 공부하느라고 돈 안 버는 비용은 생각 안 하냐고. 잘 써서 맥시마이징 하는 게 맞습니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그 어떤 등록금도 꼴랑 1년에 쓰는 120불 그거 가지고 컴피시는 안 돼. 체감고사도 120불인데 뭔 소리야. 책도 없이 공부할 거야? 이거 잘 배워서 잘 쓰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른 건 보시면 되고 Social Ethical Concern about Cheating Detection은 뭐라고요? 자 이거 해봐요. Many academic policy는 뭐 even intentionally ambiguous합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 일부러 yes, no를 클리어하게 안 하는 거야. 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혹은 케바케니까.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explicit하게 치링이 뭔지 어떻게 디파인을 해? 테크닉은 계속 발전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explicit한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억지로 가능하게 야 200페이지에 걸쳐서 적었어요. 내가 2000페이지에 대해서 치링에 대한 기술을 모두 다 정리했어요.
그럴수록 안 읽어봅니다. 어이 어떻게 읽어봐 2000페이지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럴수록 그건 쓰레기가 되는 왜 아무도 안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옵니까? 아 자세하게 명징하게 그럴수록 쓰레기 되는 뭘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게 쓰레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철학적인 겁니다. 그 개념을 글로 그 컨텍스트가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비헤이비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Cheating detection system cannot be fully tested themselves. 이것도 이 말이 중요해서 하나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안 됩니다. 그 계속 바뀌잖아. 창도 바뀌고 방패도 바뀌고 특히 창이 AI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 싸움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창이 AI다 하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AI로 방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그냥 창만 보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근데 뭐라고? AI가 있으면 더 잘합니다. 그냥 한쪽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자꾸 저쪽에서 AI로 공격하는데 AI로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런 다큐멘트들이 많이 있으면 various government agency는 bias, unfair 할 수도 있고 뭐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강조 안 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슈가 또 걸려요. 뭘 잘하려고 그러면 정보 침해가 또 걸리는 거야. 뭘 봐라, 뭐 눈동자를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거 눈동자를 보세요, 뭐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어느 뭐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너무 그렇게 서베일런스한 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결국은 인권 침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펀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홍채 인식을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없어서 못하나. 불법이라니까. 시험 뭐 알고리즘 만들려고 했다가 동의받으면 되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내가 시험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쓰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가면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다르잖아 거기서는. 중국으로 가라고. 아니 미국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사회 제도가 다르니까 중국에서는 선인데 여기는 악일 수도 있잖아. 중국에서는 악인데 여기 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도가 달라요. 중국을 뭐 좋고 뭐 미국이 나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이야기하지 말고 중국에서 미국 이야기하지 말라고. 로마에 오면 뭐라고요? 로마 법을 따르세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End of traditional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아시겠죠? 끝났다고. 자꾸 전통적인 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끝났다. 이 말 굉장히 좋더라고. 파워풀하잖아요. 야, 끝났다. 종말이다. 근데 이게 우리 이슈에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아니라 그런다. 우리는 뭐 멀티플 초이스 0101 나온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IRT 하고 막 그로스 모델링 막 이런 거 하고 놀아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1도 안 들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평가 전공이야. 쪽팔리게. 어? 평가 데이터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지. 리스폰스 데이터 분석이나 좀 근데 그쪽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동료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건 자꾸 없어진다고 자리가. 평가 전체로 보셔야 돼요. 시험만 보지 말고 학습도 보고 전체로 보라고. 왜 자꾸 조그만 데서 자꾸 우리끼리 박 터져가면서 IRT 전공이세요? 뭐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사냐고 세상을. IRT 안에서도 뭐 저는 IRT 중에서도 뭐 특별한 거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IRT 합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잘났다. 그렇게 캐릭터 잡으니까 좋더나. Revise and enhance 코드 해야 되는 이거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faculty to develop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의미 없다. 뭐라고? 뭐라고? 뭘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뭔가 가이드라인 정도고 실제 도움은 뭐예요? 누가 힘들어해?
교수님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기 실러바이 스테이트먼트만 디벨롭먼트 하면 끝나는 직업이냐고, 교수님이. 잘 써야 돼? 이런 거 하고 나면 끝나더냐고, 이 인테그레이션이. 내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과제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럼 GPT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뭘 들고 나가면 환영받겠습니까? 교수님, 진짜 GPT를 활용을 진짜 잘하는 과제로 바꾸는 그 세트를 만드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통계라든가 뭐 이런 교수님 수업하고 계신데, 그거를 GPT를 활용을 해서 애들이 GPT도 배우고, GPT를 잘 활용하는 게 뭐고, appropriate 한 게 뭐고, transparent 한 게 뭐고, 그 세트를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드리면 교수님들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자기네들도 안다고 해야 되는지. 근데 꼰대니까 좀 개기는 거야. 뭘 어째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 푸시하면 그냥 안 하고 저항하는 것밖에 더 있어. 뭐 대안을 주면서 돈 주고 사라면 교수님 돈 있어요? 없어? 있어요. 뭐 조금은 있어요. 그렇게 가시라고. 아시겠죠? 왜? 과제가 다 바뀌어야 돼요. 어세스먼트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어세스먼트라는 게 뭐 어떻게 그레이딩 해야 되고, 어세스먼트 태스크가 뭔지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교수님이 과제를 잘 만들어주고, 과제가 만들어주면 또 GPT로 그레이딩하고, 그런 걸 공급해주면 환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걸 연구하면 환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놓으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하고, 그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래 놓으니까 GPT를 잘 써서 학습을 하니까 학습 결과물이 더 좋아졌더라. GPT 안 쓰고. 한 그룹은 뭐였어? 우리 저번에 무슨 리터처 리뷰했습니까? 그때 수십만 불 되는 컨설턴트들이 어떤 이벨리에이션 했어요? 하버드 리뷰에 나온 거 그거. 니 GPT 쓰지 말고 한번 해봐. GPT 쓰고 해봐. 그러니까 GPT 쓴 사람이 잘하잖아.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뭘 딴소리를 해. 쓰지 마. 그리고 똑같은 일 해. 4시간 동안 써.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똑같은 일 해. 두 개 퀄리티 비교해서 딱 보니까 뭐예요? GPT 쓴 사람이 더 잘하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자꾸 쓰시라고. 스터디 디자인. 그래야지 살 거 아니야.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스터디는 뭡니까? GPT를 대충 쓴 거, GPT를 굉장히 잘 쓴 거, 설계해가지고, 그쵸? 파이프라인 설계해서 쓴 거. 그 차이 보여주는 거지 뭐. 그래서 잘 쓰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대충 같은 이야기니까 하고. 임플리케이션 좋아요. 페다가지에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knowledge representation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명시적으로 책이라는 곳에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knowledge representation에 우리 합의한 거잖아. 여기서 시험 나오고 이거 배우자, 거기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적어놓고 뭔가.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거 추상적인 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스탠더다이징을 하고. 그래서 교과서를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야 교과서 쓴 저자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교과서야. 교과서 걸어다니는 교과서야. 나 이제 걸어다니는 평가공학 교과서 2.0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공학 입장료 내가 만들었잖아. 1.0은 맞아. 미스 랩쌤이랑 기아쌤 다 하라 그러고, 랩 선생님이랑 다 하라 그러고, 어세스먼트. 그렇죠. 그러면 평가공학하는 배웠다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게 달라야 돼요. 렉처 노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렉처 노트는 이제 어떻게 써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가지고 GPT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게끔 렉처 노트가 다 바뀌어야 돼요. 분석도 GPT 속에서 이 프로그램 갖다가 저 프로그램 다 할 필요 없이, 그죠? 정교하게 설계된 거. 그 다음에 리서치 퀘션 잡고 리서치하는 거면 어떻게 리서치 퀘션 쭉 뽑아내는지 단계별로 해서 어플라이드 하고
활용하고 explorative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잘 활용하는 쪽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faculty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있어요, 이 마켓이. 교사들이나 이런 거 잘 쓰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 교사들은 뭐 쓰네 안 쓰네, 학생을 왜 쓰나 안 쓰네, 뭐 K-12는 그러면 그 논의하라 그러시고, 그때는 뭐야,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반복적인 일을 줄여주는 용도로 우리가 AI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돼야 한대요. 돼요. 교사가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계가 일단 드래프트를 해서 막 써놓고 교사가 파이널라이징하고 리바이징하는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돼? 선생님들이 바빠 죽겠는데 개똥아 은지야 너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말 쓰는 것도 아깝지. 은지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면 자동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은지의 성격 뭐 이런 거 쭉쭉쭉쭉 선생님이 집어넣는 거, 프라이빗 뚝 잡아 셔플 링크 해놓고 걔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나온 애들끼리 순서별로 해가지고 리스폰스 분석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셔플 링크 하면 파라미터에 뭘 잡을 수 있어요? 학생의 이름, 학생의 성격, 그쵸? 그 다음에 학생이 줬던 리스폰스. 그래서 셔플 않고 다 링크를 걸어 놓고 하면 첫 번째는 뭐야, 다 알게 되는 거잖아. 아, 이 학생의 이거에 이 리스폰스야. 그거를 불러와서 뭐야, 그 중에 세트로 불러와서 첫 번째로 처리해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레이딩을 온톨로지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 반복 작업이잖아. 그걸 복붙해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럼 개인 데이터에 거기서 쓰고 나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실행만 시키고 독자적으로 실행시키고.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나? 바깥에서 하고 그 만들 때 하고. 그럼 한 반 애들 30명에 대해서 걔 개별화되어 있는 그레이딩을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생성되게끔 하나 짜놓고 다음번에 할 때 그대로 복붙해서 다음번에 또 하고, 과제마다 그레이딩 되는 알고리즘 내 프롬프트 만들어 줘가지고 만들었던 거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30번 반복해야 되잖아. 그럼 30번 클릭하는 것보다는 쫙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해. 30번이면 하는데 3000번이면 어떻게 할 건데? 하다가 실수하고 뭐 안 한 거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계 돌려가지고 뽑아내야지. 그쵸? 그렇게 사용하는 거. Source of collaboration. 캐칭 AI에서 hallucination도 뭐, 이건 그만할게요. 이건 할로는 다 많이 다 problem finding도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좀 여기 좀 하이라이트 쳐야 된다. 문제점 확인은 문제점 찾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었어요? 이게 reflective 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 있네. reflective 해야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self reflective하게 만들어야 돼요. reflect 안에 self가 들어있긴 있다. 뭐라고요? 기계가 리뷰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계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기계가 한 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한 실수를 기계가 굉장히 빨리 잘 잡아줘요. 자동적으로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실수했을 때, 틀렸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거 하는 스터디를 하시라고. 자 보세요. 일부러 틀리게 나오는 조합을 만들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리게 또 기계가 그거를 만들게끔 하는 기제를 왼쪽에 만드세요. 처음에 프로세스. 일 틀릴 때도 그러면 우리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아. 틀리는 경우와 맞는 경우. 그쵸? 그거를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걸 일단 만들어놔. 아니 일단 엑셀 같은 데는 만들어놔. 그 다음에 틀린 경우에 기계한테 생성을 하게 하고 맞은 경우에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계한테 분석을 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때 뭐라고요? 야 이거 맞는 거 같냐 틀린 거 같냐 기계한테 분석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걸 생성을 하게 했잖아 기계한테. 그래 놓고 뭐라고요? 기계한테 분석을 하게. 맞냐 틀리냐. 그래 놓고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기계가 프로블럼을 잡아내고 디텍션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되죠. 그 과제에 한해서는 앨리스트. 그쵸? 그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수하는 걸 기계가 잡아주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먼저 확인을 하고 사실은 디텍션을 써야 되는데 일을 잘하죠. 사람은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어디 실수가 있나. 기계가 어디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려면 뭐라고? 잘된 것, 못된 것을 그라운드 투수를 놓고 우리가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 페이퍼 많이 써야 되잖아. 아니 애들 리스폰스 데이터 실제 데이터 구하면 페이퍼 1년에 한 개가 어떻게 나오나. 그랜트 없으면 그거 못해. 근데 이 게임은 뭐예요? 시뮬레이션 스터디잖아 이게. 내가 그라운드 트루스 잡아놓고 기계한테 이렇게 말해줘.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근데 시뮬레이션 스터디로 갑자기 넘어가잖아. 데이터를 누가 생성한 거예요? 얘가 내가 GPT가 생성한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거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번 하는 거 시뮬레이션 스터디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짤 수 있어요. 물론 API 키 비용은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내가 100만 나왔다 그랬잖아. 근데 할만하다고. 할만하다고. 그리고 이제 챗GPT에서 30번씩 하면 되지. 30번 하고 일어나서 또 하고 뭐. 제 시간마다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잖아. 잠 안 자고. 내가 잠 안 잔다 그랬잖아. 잠이 안 온다 그랬잖아. 그거 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라운드 트루스 잡아서 하는 시뮬레이션 스터디 진짜 할 거 많아 그러면. 왜냐면 그 과제마다 다 해야 되잖아.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야. 야, GPT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게 그 과제가 뭐라고? 리뷰하는 과제라는 거야. 사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사람이 뭐야?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시라고. 근데 네 실수하면 수마가지 걸어야 되니까. 기계가 실수하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할렐루야 나오면서 막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Oh my savior 그러면서 구세주 왔네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로 자꾸 바꾸시라고. Reflecting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도 중요합니다. AI의 인터랙션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다시 리플렉팅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나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Reflective exercise는 review exercise랑 똑같아요. Reflect exercise는 뭐예요? Self review exercise예요. 아시겠어요? Reflect exercise는 self review exercise라고. 그래서 Rise가 내가 이야기했잖아. Rise가 처음에 나온 이야기라고. Real time intra self evaluation이잖아. 그게 정점을 찍는 이야기라고. 기계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를 냄새를 맡은 거예요. 네가 하고 지가 한 거를 가지고 다시 분석했는데 지가 한 거를 가지고 지가 한 거를 임프루브를 잘 잡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절대 한 번 하고 됐네 안 됐네 시키면 안 됩니다. 컨클루전은 뭐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 페이퍼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리터처 리뷰가 그 커넥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가서 테스트 시큐리티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리터처 리뷰가 정리가 잘 돼 있고 평가공학 하다 보면 테스트 시큐리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바깥에서 우회해서 우리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쪽으로 빠지시라고. 이 사람들 가는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하고 있는 트래디셔널 컴퍼니가 가고 있는 걸 어떻게 세이브 하려고 하는 거거든. AI를 가지고 하던 짓을 거기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스트러글링 하다가 뭐예요? 도태돼야 됩니다. 전통적인 데다가 자꾸 끼워 맞추니까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색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은 완전히 AI를 잘 쓰는 쪽으로 가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아시겠죠? 그쪽 퀄리티를 임프루브 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가시고 그 어세스먼트를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전통적인 과제,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과제란 무엇인가?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잖아. 그레이드를 주기 위해서 퍼스펙티브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 때는 뭐야? 전체 프록터링을 더 강조하고 프록터링 된 걸 더 강조해 버리세요. 프록터링 해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쓰는 과제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GPT를 전반적으로 쓰는 거를. 그래야지 뭐가 되지. 아니면 어정쩡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런 어정쩡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